아, 이런 거는 정말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에서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최악의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예방이다. 결국엔 치매에 안 걸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은이라고 하고요. 지난 22년간 건국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전공하는 이과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보이노시스라고 하는 제가 시작한 스타트업의 대표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비인후과를 특히 이 귀 전공, 청각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머님께 음악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전공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다가 연습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도서관으로 도망을 갔다가 우연히 책을 좋아하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됐고 이제 어느 순간 공부의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포기를 하셨죠. 그래,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까지 가서 의사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음악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학부 본과 3학년 때 이비인후과 학 강의를 듣다가 인공화학 이식 수술을 하시고 다시 듣게 된 한 60대 초반의 여자 환자의 경험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시면서 그 감동스러운 눈물을 보는 순간, 아, 저게 내가 할 일이다. 지난 2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소리를 돌려드리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소리를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난청으로 인해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청기 처방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소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보청기 처방뿐만 아니라 재활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청기를 해주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노인성 난청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인지장애가 생기시고 또 인지장애에서 또 다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 분이 결국에는 오래 사시면 치매로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매로 변환되시는 이 과정을 제가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음성의 음향학적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또 말씀하시는 톤이나 속도, 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가 뉘앙스도 다르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 12년, 13년 전부터 제 보청기 환자분들 중에서 인지장애가 생기신 분들을 아주 초기에 잡아서 신경과에 의뢰를 드리고 치료를 받도록 전과 드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미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알파고가 나왔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이제 관심을 다들 갖게 됐고, 저도 마찬가지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2017년에 치매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퇴직을 하고 나셔서 한 2, 3년 뒤부터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눌해지시고 행동도 좀 달라지신다는 걸 제가 느껴서 제일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선별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니 멘탈 스태투스 exam, MMS라고도 하고 정신간이 이상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검사를 저희 아버님이 그다음 다른 선별 검사와 함께 좀 하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 검사를 하자고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검색을 해보신 거죠. 얘가 도대체 가서 나를 뭘 시키려고 하나.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검사에서는 만점을 맞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자세하게 한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로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진단을 받으셨고 진단 받고 나서 바로 4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었고 진단 받자마자 이제 제가 모시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의사의 측면에서 이 질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됐고요. 결국에는 흡입성 폐렴 합병증으로 1년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 아버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아버님이시고 그 안에 영혼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아주 천천히 잃어버리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조기 진단 또는 조기 선별,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부터 미리미리 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나 예방하는 방법들을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저희 아버님 여러 가지 임상실험에도 실험 참가했었고요. 그때 새로운 약 개발된다. 막 기다리면서 아빠 그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너무 원인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치매의 원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사람들도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치료약으로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아버님 투병 생활하면서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의사로서 딸로서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끝없는 좌절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건 결국엔 예방이다. 결국엔 치매에 안 걸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에 포커스된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하고 싶은 거는 딱 그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사실 이 세상에 의사들 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100%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제가 볼 땐 100개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질환들, 특히 이비인후과 질환들은 만성 질환이 많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질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잘 지낼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외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잔소리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땀나게 한 30분 마라톤을 다 하신다면 성인병 아무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잖아요. 안 하고요. 그래서 잔소리를 먼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만성질환 환자들을 루틴으로 3개월에서 6개월씩 계속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와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오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병이 죽을 때까지 안 낫잖아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제가 그 할머니를 붙잡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할머니는 딱 6개월 정도 한 번씩 만나서 잔소리를 해야 약을 잘 챙겨 드세요. 1년 뒤에 오시라 그러면 약이 한 4개월치 남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약간 관리 좀 해드리고 그 병이 걸리지 않게 해드리는 거를 굉장히 위주로 진료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요, 교육을 시키다 보면 환자분들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은 암에 걸리고 저 사람은 치매에 걸리고 저 사람은 심장병 걸려도 죽어도 나는 아닐 거야. 또는 본인은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는 시구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왜요? 본인은 평생 안 아프고 안 늙고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현실에 입각해서 결국엔 모두가 죽는다. 그냥 안 죽고 결국엔 망가져서 죽는다. 어디가 망가지는 자의 차이일 뿐이다. 그게 심장이냐, 뇌냐, 콩팥이냐 그 차이지 결국엔 어딘가 망가져서 죽는데 뇌만큼은 우리가 잘 관리하자. 근데 뇌를 관리하자고 하다 보면 모든 성인병과 혈관 질환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것도 다 관리가 되는 거다 라고 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가족이었어요. 혼자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어르신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아프잖아요. 그럼 6살짜리 아이 보고 너 혼자 응급실 가서 진료 보고 약 타봐. 안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 다시 아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서클 오브 라이프죠. 그죠? 동그라미 돌아가듯이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앱을 만든 거죠. 그 잔소리를 가족들이 하는 게 힘드니까, 의사도 한계가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앱이 이제 그 잔소리를 대신하고, 또 가족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푸시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무자각 모니터링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매일 들어와서 앱 하는 것도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멀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스마트 디바이스에 연동을 시켜서 누구든지 핸드폰을 쓰시고, 또 요새는 그 가전제품에도 음성으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들도 많아지시고, 요새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음성으로 불러오시다 보니까 저희는 의미 있는 음성 30초면 되거든요. 저희가 무자각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아서 살펴봐 드리고 있다가 음성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 그때 이제 푸시 알람을 드려가지고 저희 앱을 통해서 이제 귀 건강, 뇌 건강, 마음 건강까지
스크리닝을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지정된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려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이제 한마디로 큰 돈 안 들이고 24시간 지켜보면서 잔소리하는 그런 친구를 하나 만들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성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갇히고 있어요. 저희가 음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폐 안에 충분한 공기가 차야 돼요. 충분한 공기가 찼을 때야지만 하고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횡격막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코디네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성대 근육이 엄청난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음성, 이 소리가 이제 막 방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소리가 저희의 뇌 바닥까지 올라가서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작게도 크게도 이 사이즈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라고 그럴지 어라고 그럴지 또 입술과 입 모양이 제대로 다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발성이라는 걸 하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엄청난 몸의 수많은 기관들과 근육들과 뼈들과 관절들과 구조들이 한데 어울려져서 완벽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긴다거나 성대에 결절이 생긴다거나 또는 코맹맹이 있죠? 축농증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마다 소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예로 음성으로 당뇨 질환을 진단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한 자폐를 또 소리로 찾아내겠다. 파킨슨, 굉장히 많은 신경뇌 질환들도 음성으로 찾아낼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침 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의 폐에 어떤 폐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 음성이나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음성에 포커스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음성은 완전 실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CT나 MRI상은 근육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한 3개월 막 근육이 막 생기나요? 6개월 지나야 되는 것처럼 CT나 MRI 상에서 나오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지만 음성이 뭔지 알려줘요. 예.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또 다르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르신들이 잠을 잘 주무신 날, 소화 잘 된 날의 음성과 그렇지 않고 소화도 안 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 전날 막 몸도 안 좋으셨고 했던 날의 음성이 달라요. 인지 능력도 다르고요. CT, MR을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음성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날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해서 그것이 쌓여서 내가 얼마 동안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이 거꾸로 잘못 쌓여서 내가 또 어떤 질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건강을 지키는데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모니터링할 때 중요한 것은 쌓아야 되고 하기 쉬워야 돼요. 근데 MRI, CT는 아무나 못 찍어요. 네, 피검사 매일 하는 거예요. 특히 유전자 피검사 200만 원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음성은요, 굉장히 싸게 쉽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공공의 의미에서도 음성을 우리가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AI 회사에 인공지능을 한다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그 회사의 가장 큰 에셋은 사실상 엔진이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영어로 보통 garbage in, garbage out. 그래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이 엔진을 만들어내고 습득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느냐가 결국에는 이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럼 이 음성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각각의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무엇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빼고 어떤 사람들을 더하고 또 어떤 의료 기록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립했던 6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선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저는 의사니까 데이터를 잘 모으고 환자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고, 또 제가 그동안 22년 동안 들었던 환자 음성의 특성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소리, 그러니까 음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특화된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네가 찾아낼 수 있는 소리의 특징들을 좀
뽑아봐봐.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음성 DNA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소리 DNA죠. 그래서 그 소리 DNA를 가지고 얘가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요러요러한 소리를 감별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 아이가 얘기를 해주니까 오케이.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환자들을 한번 구분해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은 요로요로이란 음성 패턴이 있어. 인지장애로 확인된 환자들, 노인성 난청으로 확인된 환자들 가지고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다르니? 하고 봤더니 패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진짜 이들만의 특화된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이제 그때 찾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는 인지장애만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 엔진도 가지고 있고요. 음주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 90% 정도의 음성만 가지고서 이 환자가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술이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엔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음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 다양한 특성들을 저희가 모든 다양한 소리들을 AI 엔진에게 특화된 저희만의 CNN 아키텍처를 가지고 또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얘네들에게 음향학적 포커싱 돼서 음향학적 바이오마커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찾아내게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환자들 명확하게 증명이 돼 있고 레이블링이 된 환자들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언노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인지 인지장애인지, 술에 취한 건지, 스트레스 레벨이 중등도인지, 고도인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의사들이 처음에 이제 현미경이 없을 때 현미경이 오면서 이제 확 레볼루션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내시경이라는 게 생기면서 코 수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고 복강경 수술 또 그러면서 다빈치가 또 생기면서 기존에 정말 구멍 요만큼 하나 내고 배 다 째던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볼루션이 한번 있었다면 인공지능이 의료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떤 레볼루션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현재까지는 뭐 효율을 높여주고 진단 정확도를 높여주고 이제 이런 데만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빅데이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머신을 우리가 갖게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실시간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저에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AI와 의료가 만났을 때는 진정한 레볼루션은 초기 예측과 모니터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아파야 병원에 왔어요. 저도 환자들이 아파야 저를 만나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게 의사였다면 이 AI가 의료와 만나서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되는 그 순간 이후에는 저희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을 아프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의사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진료의 패러다임의 레볼루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를 또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공지능이 의료와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봤고요. 저는 불과 1년 전에는 수술방에서 현미경을 가지고 또 드릴을 가지고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낫게 해줬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환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일찍 찾아내서 그분들이 특히 이제 인지장애나 치매 관련돼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겪었기 때문에 정말 걸리면 안 되는 이 치매라는 질환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끝까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지 제가 쓰는 무기와 무대가 달라진 거지 제가 진료실에서 수술방에서 하던 일을 단지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제 직업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100세의 시대가 아니라 120세를 바라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의료가 너무 발전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고 약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졌고 근데 과연 어떤 120세를 살고 싶으신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저희가 온 것 같아요. 좋아, 더 오래 살게 됐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오래 살고 싶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화두가 되고 있지만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입니다. 보다 오래 경제 생활을 하고 보다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후가 의미가 있는 거지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나이 먹는 거에 순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사들도 신체 나이가 있고 생체 나이가 있습니다. 신체 나이는 말 그대로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나이를 하나하나 먹는 거예요. 생체 나이는 달라요. 본인이 관리하고 다시 조절하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하남케어 허브를 통해서 이 생체 나이를 최소한 10년 이상을 젊게, 그래서 건강에 경종에 오르신 분이거나 또는 더 젊어지고 싶으신 모든 분들, 뭐 저희가 노인분들을 물론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겠지만 30대, 40대도 엄청 생체 나이 늙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나 더 젊어지고 싶다. 내 생체 나이를 좀 더 10년은 더 젊게 해보고 싶다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진료도 보고 저희 제품도 이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만들어서 꼭 반드시 이 치매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에 대한 제 약속이에요. 의사로서 아버님을 늦게 찾았었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 마지막을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최악의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 없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저 같은 사람이 절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점점 애기 같아지시고 화도 더 잘 내시고 잘 삐지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 보이는시스가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